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고객은 기술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구매해요. 또 하나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거 기술 적용해서 당장 판매할 수 있는 뭐 만들 것인지 나와야 됩니다. 보통 어떤 아이템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엔지니어 출신의 창업자분들은 기술 얘기랑 제품 얘기만 막 섞어서 하세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그 시스템이든 뭐든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무엇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객이 누군지 얘기가 돼야 되겠죠. 고객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B2C 고객이 있고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B2B도 있을 거예요.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나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고객이 갖고 있는 개인 고객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나 욕구가 있을 거예요.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나 욕구 부분이 있을 텐데 R&D 사업에서는 보통 고객의 문제로 정리가 됩니다. 이 고객의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요.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가 적용이 되냐?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돼서 해결을 합니다. 근데 고객은 기술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적용하는데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 아이템을 뭐라고 하냐면 제품, 서비스로 표현이 되죠. 네. 이거를 파는 거예요. 이 아이템을 파는 겁니다.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다르게 표현을 해주면 이 아이템은 결국 뭐냐? 수익원이에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아이템을 판매를 하는 거니까 요게 프로덕트 부분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계량적으로 계량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B2G 채널에서는 있는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될 부분들은 예산 규모나 근거집행법령이나 이런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예산 규모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트를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자, 그리고 기술 비교표하고 똑같이 여기도 비교표가 나와야 돼요. 아이템 비교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원 사업에서 사업화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 비교표를 따로 요청하진 않아요. 근데 R&D 사업 계획서에서는 비교표를 2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 비교표 따로, 기술을 적용한 제품 비교표, 서비스 비교표를 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A라는 소화제의 경쟁제는 B소화제인데 대체제는 사이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이 시장은 전혀 다른 솔루션이 적용하고 있는 시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기술이야. 기술 자체만 가지고 비교 기준을 잡아주면 돼요. 그런데 제품이나 서비스는 우리가 내가 1톤 트럭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렉스톤 스포츠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제가 커피 마시러 가서 유자차를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나는 진짜 커피 매니아라. 내가 커피 창업 준비 중이라 전국에 커피를 답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A랑 커피도 마셔보고 B랑 커피도 마셔보고 C랑 커피도 마셔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잠깐 자리에 앉아서 뭔가 일할 게 있다. 그럼 가서 커피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주스를 마실 수도 있는 것처럼 누가 고객인지 그 고객이 있는 시장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 아이템 비교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표 2가지는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 이 비교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역시 제 블로그가 나올 겁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 2가지 비교표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요거 같은데 옛날에 한 5년 전에 썼던 글을 다시 재탕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